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밤새 연좌 논성을 벌인 유가족들.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가족대책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이들이 국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가족들까지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에 대한 실망과 환멸,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이 밤샘 농성 뒤 발표한 새누리당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을 보면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기관 보고 대상을 선정할 때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인 이완영 의원,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조원진 의원,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수많은 발언들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해양경찰 기관 보고 때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위원장이 해양경찰청장과 밀담을 나누다가 들켜서 유가족들이 불신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11일에는 그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달게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상규명 의지는 없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길까 봐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고 유가족들에게는 상처 주는 은행을 계속 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 라고 분노하는 것 당연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제가 답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은 막말을 해댄 조원진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배제해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유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세월호의 도처에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그 뿌리 깊은 불감증, 도처에 있는 세월호를 갖다가 척결해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과 피해자단체 추천을 동수로 하고 특위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에 1년 연장 가능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모두 빼고 특위활동 기간도 6개월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조원진은 배자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제대로 만들어라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반성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혹시라도 이 세월호 여론의 불똥을 튀기지 않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권당으로서 스스로 반성하고 앞장서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압박하고
강제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딸의 비자 사본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국민TV 뉴스를 보니까 이 딸 비자 타입이 I입니다. I 타입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자 타입 I는 저도 한번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취재용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은 언론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최대 5년 혹은 언론인의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 비자는 취재 업무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인 만큼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언론인은 그 가족들과 체력기간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성근 후보자 I 비자로 자기 와이프와 그리고 자기 딸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자기는 혼자 귀국합니다. 부인과 딸 그리고 아들 3명은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귀국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취재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재는 안 하고 이 취재비자를 받으면은 취재비자를 받은 언론인이 현지에 체류를 해야만이 그 가족들도 체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9일 만에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취재비자를 받아서 애들 공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정성근 씨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적해간 장관들을 임명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자격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진 사퇴를 미적대고 청와대도 아직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와 정면 대결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꼴이 될 것이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을 거스르는 일을 한두 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을 임명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그야말로 세 발에 피로 보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커녕 걸림돌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조차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불가로는 파다합니다. 새누리당을 바꾸자는 혁신위원회 새바위 그 이준석 위원장도 13일 이들 부적격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다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근 국가 개조나 혁신 따위 전국 돌파용 구호마저 의심받고 흔들리게 된다는 내부 지적입니다. 그렇게 국민 신뢰를 잃고 여당 안에서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한 혼란과 지체는 당장 장관 두 자리의 공백보다도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 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심각한 불통으로 지금보다 더한 외면을 받는 일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애초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따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문제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여론이 더 악화된 데 대해 이제 박 대통령은 입장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양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소통과 대화의 정치도 또다시 실종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직 임기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때 아니게 조기 예임들까지 거론되는 터입니다. 새누리당의 요즘 속내를 보면은 1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힐 여당 지도부가 이제까지의 수직적인 일방통행식 당청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그야말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예.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윙스님이 오늘 2구자 출자하겠습니다. 정자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온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합니다.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저는 뭐 이미 2차례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무려 본단식 30일을 했습니다. 생활단식, 생활을 하면서 하는 단식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에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광고 멘트인데요. 국민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걸 보면 즐겁습니다. 뭐 광고야 뭐 돈 받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해숙 생활단식은 국민 라디오와 함께 성장해서 지금은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지사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순엉터리 광고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광고 끝냈고요. 광고 오래간만에 멘트 광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지사 모집한다고 그러니까요. 010-2013-8575
857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하다가 효과 본 분들이 되게 치사하시더라고요. 예. 자, 조금 전에 팟빵 게시판에 보니까 7월 30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임명 강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래야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파될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 집단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개별 후보자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또다시 재실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간신히 무승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진짜 완전히 야권이 박살나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마저 하고 있습니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고 한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여부가 걸려 있어 향후 전국을 뒤흔들 선거라는 거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이 기다리는 큰 변화를 이번 선거가 가져다 줄까? 예,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문일 겁니다. 이번에 과연 새누리당을 심판하면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큰 변화 오겠는가? 이동걸 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야당의 한심한 짓거리, 그리고 여당의 간교한 정치 상술, 그리고 6070 세대, 그리고 영남의 우직한 박사랑, 이것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선거 결과도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요. 지역적 정치 편향을 감안해서 보면 대충 무승부가 되거나 아니면 피차에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지능선에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담당 기자들은 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또다시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감탄사를 쏟아낼지 모르지만 경제학자인 필자의 생각에 이것은 우리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긴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든 경제든 말로는 미래창조, 행복혁신 등 좋은 말을 다 들먹였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패습을 계속하면서 이를 모두 죽이는 적폐를 더 쌓아오지 않았는가. 벌써 여러 번 보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할까. 여당이 이기면 지금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오만한 짓거리를 계속할 테고 적당히 져도 마찬가지일 거다. 야당은 내 당권, 내 지역구, 내 권력만 지키면 됐지 다른 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독점적 2등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2등 권력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 이번이라고 야당 인사들의 행태가 쉽게 바뀌겠는가. 야당이 이기면 지금처럼 내 당권, 내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한심한 짓거리를 계속할 테고 적당히 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충 무승부가 되면 여야 모두 한심한 짓거리와 오만한 짓거리를 각자 계속 열심히 할 테지.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대충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왜? 6070 세대의 투표 형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우직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사랑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내려가고, 그리고 6070 영남 고령층 그 투표 열기는 대단할 테니 야당이 참패하지 않으면 다행인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오만한 짓거리 계속할 것이고,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팍 숙였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고개 따뜻하게 들면서 최후의 유가족이면 다야, 이런 식의 오만한 은사 계속할 겁니다. 야당은 별다를 것 같습니까? 한심한 짓거리 계속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퇴락과 붕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함정에 빠져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한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당이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로 대패해야 한다라고 이동걸 교수는 주장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당, 진정 변하지 않는 당, 사리 사욕만 취하는 당은 어느 당이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과연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여든 야든 한쪽이 크게 변하지 않고 다른 당이 변하겠습니까? 독점적 안정적인 양당 권력 구조에서 여야의 암묵적인 정치 담합이 그러지 않고서야 깨지겠습니까? 당내 기득권층이 제거될 만큼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희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평생을 안정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우리 사회의 내일이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비전도 희망도 그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 지도자도 없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사리에만 밝은 보수 양대 정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똑같은데 누굴 찍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냉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역적 연구와 개인적 이해에 얽매인 선택이 훗날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6070과 영남은 맹목적인 박사랑을 내려놓고 여당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여당이 변합니다. 그런데 6070과 영남이 여당을 못 죽이겠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도 야당을 죽여야 합니다. 야당이라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죽여야만 이런 진흙탕 속에 있는 정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이 말이 저에게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어떤 비전과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이 현실,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 얻지 못하는 이 현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끝없이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이 현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굳건한 성을 쌓아놓은 그 1%의 성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 현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줘야만 하는데 또 그럴 것인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TV 조합은 가입해 주십시오. 제 시간에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요즘은 신기록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합원 숫자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즘 조합원 가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출자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은 매달 11,000원
조합비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 숫자가 많이 줄긴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현재 희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 잘 아시죠?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저것 다 귀찮다 하시면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오프닝 때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변호인인 박주민 변호사가 특별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경향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여일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가 희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사회 전체를 압도한 것은 대형 사고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 이대로라면 언제든지 다음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왜 국가는 아무도 못 구했는지를 알아야 이 고통을 직시할 수 있고 또 다음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 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국민의 슬픔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없다. 유일하게 오도방정을 떨었던 유병헌 체포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모자라서 육해공군에 탐지견까지 동원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금 역대 최고 5억 원입니다. 코미디와도 같은 전국민 임시반성회까지 열었습니다. 심지어 무속인의 점괘까지 받아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시한 22일 만료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도무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만 흐릿해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행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법 말입니다. 그동안 국민들도 위와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해 30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아졌다. 국민들의 성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힘이 합쳐져 드디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 청원됐다.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각 법안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진상규명에 절박한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특별위원회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특별법은 다른 법안보다 훨씬 긴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안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이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까지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또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참사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 참사재발 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사 권한,
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진상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결과 밝혀진 부정과 부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시 부패한 권력에 그 처분을 맡겨야 한다면 조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정도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힘이 합쳐져서 시민사회의 힘으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 청원됐습니다. 정부안이 아니라 여야 정당이 내놓은 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사기간이 3년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2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민사회가 제안한, 희생자 가족들이 제안한 이 특별법안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회에 그나마 희망은 있는 겁니다. 특별법안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전의 사회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더욱 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안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보다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도 이런 점을 꼭 헤아려 주시어 특별법의 입법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박주민 변호사 얘기하고 있는데요. 3년으로 연장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결사 반대할 겁니다. 이미 6개월로 하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권, 수사권 부여할 수 없다. 새누리당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철퇴를 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러나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오랜만에 경제에 관련된 칼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의 오늘 한겨레 칼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기대 들어보시죠. 성장은 보수, 분배는 진보. 성장은 보수가 잘하고 분배는 진보가 잘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자.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 박근혜 정부 3%. 사실이 이런데도 고정관념은 좀처럼 폐기되지 않는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없다. 분배는 성장을 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70년대 세계은행은 이미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으나 이 낡고 그릇된 구호를 여전히 신주처럼 떠받드는 이들도 많다. 성장 전략이 있어야 집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다. 우리 사회를 떠도는 묻 성장 담론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평등과 연대 등 정작 소중히 해야 할 가치들을 잘못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더 문제적이다. 그렇습니다. 성장은 보수가 잘하고 분배는 진보가 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대 안 되는 허구라는 점. 방금 이창곤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연평균 경제 성장률만 봐도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3%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2.9%, 박근혜 정부 3%는 무려 50% 이상 뒤지는 성장을 보수가 잘한다는 게 무슨 개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면밀하게 조사한 한 학자는요, 공화당이 경제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없다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해야만 성장이 되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낡은 구호, 60년대, 50년대의 구호에 매여 있는 이런 성장 지상주의자들을 보면은 정말 복장이 터지는 거죠. 지난주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제목이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 전략,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 전략,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가치.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대안적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등을 짚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이 낯선 이름의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 요약하면 기업의 이윤이 아닌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근년 들어 제시한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1%의 부를 독점한 계층과 그리고 그들을 옹이하는 5 내지 10%의 귀족 계층, 그리고 나머지 90%의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90%가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90% 젊은이들 질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년층들 은퇴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30대, 40대 재벌 혹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니 온갖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은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대안이 결국은 이 가난한 90%에게 손에다 돈을 쥐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도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자아냅니다.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 그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더 이상 설명은